저 너리스 TV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 로만 이야기 5권 율리우스 카이사르 하편입니다.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상편이 4권이고 이건 하편인데요. 하편이니까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죽는 내용,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시저가 카이사르가 이제 죽는 내용까지 나오죠. 그 카이사르는 이제 역대 로마에 있어서의 거의 뭐 최고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때 로마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 겸 정치인이 이제 키케로잖아요. 굉장히 로마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카이사르는 군인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키케로급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죠. 카이사르가 이제 쓴 글들이 상당한 이제 어떤 그가 글 잘 쓰는 전쟁 지도자 중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카이사르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윈스턴 처칠도 노벨상을 받은 바 있고요. 그런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이제 역대급 거의 뭐 천재다라고 보아도, 여러모로 이제 천재다라고 보아도 이제 과언이 아닌 인물이죠. 예, 로마에 있어서 단 한 명을 뽑아라 하면 이제 단연코 카이사르가 될 텐데, 이제 카이사르가 워낙 이제 잘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했다 하면, 나갔다면 무조건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카이사르에게 엄청난 이제 권력이 집중되게 되죠. 근데 카이사르가 실질적으로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카이사르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그 황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심이나 의혹을 품은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그런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이제 키케로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가 죽을 때 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할 때 브루투스도 있는데, 브루투스는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마리우스 브루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카이사르를 또 도와주었던 굉장히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그 브루투스가 한 명 더 있는데 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까먹네. 무슨 브루투스더라? 한 명이 더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카이사르가 죽을 때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했을 때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브루투스를 향해서 한 말이다로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브루투스, 그 이름이 기억나야 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또 다른 아무튼 브루투스를 향해서 한 말이다. 왜냐하면은 사실 양자라고는 하나 이제 말 그대로 양자죠. 이제 친아들이 아니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살려준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양아버지니까 칼을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카이사르가 진짜 아꼈던 거는 자기의 양자였던 브루투스가 아니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또 다른 브루투스인데, 카이사르가 참으로 신임하는 사실은 그 인물이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기를 죽이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카이사르가 놀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카이사르가 이제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몇몇 인물들이 이제 카시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브루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이사르를 암살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죠.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위상이 더 올라가다가는 진짜 황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어찌되었건 로마는 1인 독재 국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카이사르를 기회를 봐서 이제 처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이 5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처단을 하고 나서 민중들의 그 열화와 같은 호응, 그러니까 우리 로마 시민들이 1인 독재치 하에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받을 거라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혹은 이제 그런 선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카이사르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다 보니까 거의 뭐 민중들한테는 외면당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결국 이제 카이사르의 유지를 이어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순서대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로마 이야기 오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은 그런 장면까지 이어주면서 이제 그 카이사르의 죽음을 잘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양상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전국 주도권은 그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안토니우스한테, 이제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어떠한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본인 스스로는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카이사르가 자기 스스로 암살될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죽은 이후에 누구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유서 비슷하게 이미 그 남겨놓은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변호사들이나 어떤 법적인 어떤 공증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할 텐데, 그때는 이제 뭐 그 여자 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관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유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그 유언장을 열어봤는데, 후계자는 놀랍게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18살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카이사르가 이제 후계자로 점찍은 인물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옥타비아누스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18살밖에 안 되다 보니 완전히 이제 어린 친구고, 안토니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명망 있는 인물로서는 이제 키케로가 있었죠. 키케로는 이제 어찌되었건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쪽에 어떠한 그 사상적 어떠한 토대를 만들어준 인물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반 카이사르 파가 될 테고, 안토니우스는 사실 이제 카이사르의 어떠한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파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 모든 전국 주도권이 안토니우스한테 넘어갔는데, 안토니우스는 굉장히 전쟁도 잘하고, 안토니우스도 이제 병사들한테 상당히 신임을 얻는 그러한 군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가 자기가 아니라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카이사르 집안 사람이 되었죠. 확실하게 이제 카이사르 후계자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카이사르가 이제 사실 이제 죽을 때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산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인 유언에 따라서 로마 시민들한테 얼마씩 나눠주고, 뭐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돈의 상당량을 이제 본인이 이제 전국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상당량을 가져간 뒤에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군자금으로 쓰려고 이제 꿀꺽한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그러한 어떤 자기가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이제 카이사르의 유언대로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유언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안토니우스가 걸림돌,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매번 이제 딴지를 거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카이사르의 재산이 필요할 때 이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군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사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이제 안토니우스와 상대할 바가 이제 안 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안토니우스도 그랬고 키케로도 그랬고 옥타비아누스를 상당히 이제 어린애 취급을 하죠. 어린애 취급을 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영리하게도 처음에는 이제 다 굽히고 들어가요. 키케로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편지들을 보내고 키케로를 한껏 띄워주고요. 사실 그런데 그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목된 자기로서는 사실 카이사르를 암살한 쪽에 직접 암살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암살한 쪽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지하고 거기에 격려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키케로도 굉장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수를 갚아야 할 대상이 될 텐데 일단 안토니우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안토니우스란다. 옥타비아누스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제 키케로에게 그렇게 일단은 굽히고 들어가는 그러한 처신을 하죠. 안토니우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캐릭터가 이제 우리 삼국지에 보면 조조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조조라는 인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굽힐 때 딱 굽히고 들어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그러한 결단력을 보여주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도 어쨌든 계속 애송이로 있지는 않을 거고 시간은 계속 흐르면서 옥타비아누스도 점점 이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죠. 게다가 카이사르의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왜 예를 들어서 뭐 태조 왕건이 뭐 어떤 신하가 이제 굉장히 일을 잘했다 하면은 왕씨 성을 하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이제 뭐 누구누구에서 뭐 김 누구누구에서 갑자기 이제 일을 잘하면 이제 왕 누구누구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에도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그 임팩트는 상당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카이사르의 위상은 워낙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인정한 후계자가 바로 쟤야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게다가 그 이름을 제가 물려받았어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옥타비아누스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됩니다. 카이사르가 제가 내 후계자야 이렇게 지적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카이사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하기로 그렇게 그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처세술은 상당히 표리부동할 줄 아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입지가 지금은 약한 입지가 되다 보니까 때와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음흉함을 보여주죠. 실제로 옥타비아누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잔혹함을 보여줬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조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유비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유비도 사실 이제 웃는 얼굴 뒤에 상당히 칼이 있는 인물인데 어쨌든 뭐 정치에 있어서 어떤 굵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들 그러한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자기의 속마음을 숨길 줄 아는 그러한 그 역량을 좀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요. 어찌되었건 상황이 흘러서 안토니우스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카이사르의 이제 본부인이 있었지만 사실 카이사르는 또 여러 연인들이 있었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카이사르의 양자 브루투스도 카이사르의 내연녀의 아들이잖아요. 카이사르는 상당히 이제 바람둥이였는데 카이사르의 또 유명한 여인이 이집트의 이제 클레오파트라잖아요.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실력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집트의 국익을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제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에 안토니우스가 실력자가 되었을 때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를 갔을 때 또 그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유혹했듯이 안토니우스를 유혹해서 안토니우스가 어쨌든 자기한테 흠뻑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최고 실력자 안토니우스를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상당히 이제 자기 입맛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인계가 될 텐데
구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깊은 관계가 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했잖아요. 점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그런 자세한 일들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때를 잡을 줄 아는 인물이 되다 보니까, 키케로도 사실은 때가 되었을 때 키케로를 죽이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자기가 약할 때는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마치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 놓고서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영리하고 음흉하다는 것이, 음흉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영리하다는 것이, 어찌되었까 안토니우스를 물리쳐내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허울뿐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인 안토니우스를 물리쳐야 되는데, 안토니우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군인들한테 신망을 받고 있었고, 상당히 이제 전쟁 수행을 잘하는 군인이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영리하게도 이집트, 이제 안토니우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거의 이제 그 안토니우스도 자기 부인이 있었으나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거의 클레오파트라 순정남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의 우방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사람들한테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죠. 안토니우스는 안토니우스인데 사실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기 위함인데,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요부다, 악녀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가 마치 로마의 우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순정남 안토니우스를 이용해서 이 로마와 이집트의 국익을 함께 부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안토니우스를 이용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국익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정 부분 뭐 근거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 때에도 클레오파트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집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그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하고 뭐 그러는 수행하는 와중에도 이집트의 국익을 챙기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집트는 로마의 우방이고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잘 나가는 이제 군인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어찌되었건 그 화살을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확 돌리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를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 여론이 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론을 몰고서 이제 전쟁을 수행해서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기보다는 이제 악녀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옥타비아누스 쪽의 선전술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뭔가 이제 뱀하고 가깝고 뭐 이러한 느낌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 탈환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얼추 그냥 얼개만 덤성덤성 얘기를 했지만, 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고, 삼국지에서도 왜 관우가 죽고 나서, 관우라는 인물이 죽고 나서 관우의 목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 손권이 조조한테 관우의 목을 보내고, 뭐 조조가 제사 지내주고 손권이 제사 지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우의 무덤은 두 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 그 조조가 만들어준 거나 손권이 만들어준 거나 뭐 이러한 얘기들. 왜냐하면은 관우를 누가 죽였느냐에 따라서 유비의 분노가 그 죽인 사람에게 향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찌되었건 손권한테 가느냐 조조한테 가느냐, 그 분노가, 그거를 이제 분노의 화살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그런 소동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굵직한 인물이 죽으니까 그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책을 보면은 또 역시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도 마찬가지인데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카이사르를 이제 암살한 그쪽에서의 어떠한 인물들이 정말 카이사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원하고자 했던 것은 어쨌든 로마가 황제 국가가 아니라 계속 이제 원론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공화정, 그러니까 제정이 아니라 이제 공화정을 원했던 것인데 결국 카이사르를 죽였지만 로마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황제가 되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카이사르를 죽였을 때 그 카이사르에 대한 인물이 갖는 그 무게감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던 후폭풍. 일단 민중들이 자기들을 지지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이름을 물려받음으로써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호의적인 정치적 동지가 되어주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이게 이제 굵직한 인물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측 불허하면서도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 때문에 그 굵직한 그 인물의 그 이름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정치적 향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재밌게 담겨 있습니다. 로마니아 교원 율리우스 카이사르 하편인데요. 보시면은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